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24번째. 이번 주에는 스스로 형벌을 가한다는 자영살의 작용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사주 공부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의 종류가 수천 가지가 되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실 겁니다. 정말 많은 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살 중에 작용력이 있는 살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작용력이 있는 살만 집중해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살 공부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고 하니 사주팔자에 살이 있으면 무조건 효과다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사주에 살이 있으니 흉하다고 하면 한마디로 코미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에 살의 작용을 정확하게 하려면 사주팔자에 어떤 살이 있으면 사주 형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살에 해당되는 오행이 사주팔자에 좋은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흉한 작용을 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살의 작용력을 적용해야 됩니다. 사주팔자에 살에 해당하는 오행이 길하면 살의 흉작용이 없어지거나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하고 살의 오행이 흉하면은 살의 흉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팔자에 살이 존재한다고 무조건 흉하다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사주 형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작용력이 강한 살 중에서 자영살의 작용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영살은 말 그대로 스스로 형을 한다는 살입니다. 스스로 형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지나친 욕심, 또 분수에 맞지 않는 행위, 그리고 자만, 방종 등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타인이 아닌 바로 자신이 하는 행위이니까 스스로 형을 가하게 되는 형상이 돼서 자영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영살이 사주팔자에서 흉하게 작용하면 손재, 관재, 이성문제 등으로 형액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그릇 사이즈를 잘 파악하고 그 크기와 질에 맞게 행보를 해야 무탈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자영살이 사주팔자에 기락이 작용하면 군인, 경찰, 사법계, 교도관, 의사, 약사, 선생, 운동선수 등으로 유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에 어떤 것이 위치해 있으면 자영살이라고 할까요?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사주팔자 지지에 진토와 진토가 나란히 있으면은 자영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화하고 오화가 나란히, 또 유금과 유금이 나란히, 그 다음에 해수와 해수가 나란히 임하면 성립이 됩니다. 이 두 오행이 붙어 있어야 성립하고 떨어져 있으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운기에서 자영살을 형성하는 운기에도 그 자영살에 해당하는 이러한 흉작용과 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에 해당하는 오행이 하나 있는데 운에서 자영살 운기가 오면 자영살이 성립됩니다. 즉 사주팔자에 진토가 하나 있는데 운에서 진토가 또 오게 되면 진진 자영살이 성립되면서 운기가 자영살에 해당되는 운기가 좋은 운기인지 나쁜 운기인지를 봐서 통변을 해야 되고, 또 사주팔자 내에 자영살이 형성되어 있는데 운에서 또 한 번 더 자영살을 성립하는 운기가 또 오게 되면 자영살의 작용력이 더 강하게 받는다는 것도 머리에 담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영살이 좋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흉하게 작용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선생님, 이 사주 자영살이 성립되나요? 또 성립되면 어떤 작용을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사주 형국부터 읽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렸죠? 그래야 자영살이 좋게 작용하는지 흉하게 작용하는지 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 수 있으니 말이죠. 자, 그럼 사주팔자를 통해서
사주팔자에 있는 자형살의 작용률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을묘년 경진월 갑진일 경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에서 보면은 월지하고 일지의 진진 자형살이 보이네요. 자형살. 이렇게 자형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자형살이다 이렇게 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자형살이 좋은 작용을 하는지 안 좋은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안 좋게 작용한다면 어떻게 안 좋은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사주 형국을 파괴해봐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이 4편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지고,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나무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아니면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4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연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또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진토지장간의 을목, 일지 진토지장간의 을목 작은 풀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죠. 지장간 진토 안에 계수, 진토 안에 계수 이렇게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이라고는 작은 풀, 을목, 묘목 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의 작은 나무하고 물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사주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많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니까 식상, 내가 생해준 오행, 그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한 오행, 또 관성, 나를 극한 오행, 이렇게 식상, 재성,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다는 얘기죠.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불, 재성은 흙, 그리고 관성은 쇠가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지에 오화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에도 없고요. 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다음에 흙은 월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일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오화 지장간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에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에 역시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자, 그러면은 4편은 을목, 묘목 뿐인데 상대편은 큰 쇠, 경금, 그 다음에 진토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간에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작은 촛불로 이루어져 가지고 상대편의 힘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 버리니 사주가 아주 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그런데 내 힘을 주는 을목과 묘목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멀리 떨어져 있고 경진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어서 일간에게 힘을 주는 힘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더욱 이 사주는 약사주 중에서도 신약까지 가버리는 사주가 됐네요. 그러더라도 기질은 좀 강하겠죠. 괴강격, 경진 괴강이다 갑진 백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살로 인해서 기질은 강하지만 약한 사주는, 이론적으로 약한 사주는 맞다는 얘기죠. 기질적으로 강하고. 자, 그러면 영신은 을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진토 안에 계수 정도 물기운을 잡아주고 희신 운에서도 물을 받으면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죠? 이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자, 진진 자형살이 박혀 있는데 이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렇죠. 진토하고 진토 이 흙은 약한 사주에 나한테 왼수가 됐죠. 나를 더 약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흙은 귀신이란 얘기예요. 나한테 좋은 역할을 안 하니까. 그러니 이 진진 자형살은 나한테 흉하게 작용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불리하게 아주 불리한 살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불리하느냐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이 진토가 뭔가요? 바로 편재죠. 재성 중에서도 편재는 큰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팔자가 약한데 큰 재물을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재물을 쫓아가면은 망가지죠. 그래서 이분은 진진 형살이 편재로 잡혀 있어서
큰 재물을 취하려고 욕심을 내다가 행액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그릇을 알고 재물을 쫓아가지 않고 큰 재물을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편제로 잡혀 있으면 재물 욕심이 많은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도 이론적으로는 약하지만 기질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음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편제, 큰 재물을 취하려다가 욕심을 내다가 형액을 당할 수 있는 진진 자형살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형살로. 그래서 이런 게 자형살의 위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편제가 뭔가요? 또 재성이죠. 편제도 이거는 뭐를 가리킨가요? 바로 이성, 배우자를 뜻하죠. 이게 부부궁에 임해 있네요. 결혼궁하고. 그러니 혼파살하고 똑같은 작용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성 배우자가 재성이 나한테 흉하게 잡혀 있으니까 이성 배우자 운도 안 좋은데 그게 또 형살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부부궁에 배우자궁에 또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이 사주는 이성 배우자에게 이별, 이혼수 등이 상당히 많은 그런 형액을 받는 형상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결론적으로 진진 형살이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하고 어떻게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을 암시하냐면 진토가 편제이기 때문에 큰 재물을 노리다가 형액을 받고 또 이게 재성이 이성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성 배우자하고 또 이별수, 이혼 등으로 형액을 받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같이 이 형살이 사주팔자에 있으면은 어떤 경우든지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서 통변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착오가 없다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두신다는 얘기죠. 또 운에서 진토가 오게 되면 형살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 진토운이 왔을 때도 상당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크고 기신운에 또 이런 형살의 운기가 작동한다는 것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신해년 기해월 정묘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이번에는. 자, 이분이 사주에 해해 자형살이 보이네요. 이 자형살이 이 사주에 좋게 작용하는지 안 좋게 작용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만약에 또 안 좋게 작용하면은 어떻게 안 좋게 작용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촛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아니면 불을 생해주는 나무가 인성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자, 먼저 불을 찾아볼까요? 같은 비겁인 불은 사주팔자의 본인 일간 빼고는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죠. 지장간에도 없고, 그죠? 불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 빼고. 다음에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나한테 힘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해중의 간목, 해중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이 해중의 간목은 불을 생해줄 수 있는지는 좀 이따 보자고요. 아무튼 나와 있는 것 내편은 묘목 하나뿐이네요. 그러면 사주가 아주 약해질 가능성이 많죠. 지장간에 있는 간목들이 생을 해주면 조금 덜하겠지만 그거는 뒤에 한번 보자고요. 내 힘을 빼간 오행까지 살펴본 뒤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식상,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흙, 그 다음에 재성은 쇠, 그리고 관성은 물이 되겠네요. 자, 식상인 흙을 먼저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에 기토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시지에 축토 역시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중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에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역시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축중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월지에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상당히 이 사주에 쇠기운, 흙기운, 나무기운, 전부 작은 흙인데 물은 호수같이 큰 물이 두 개를 합쳐지니까 이 사주는 물기운이 상당히 강해졌네요. 그리고 상대편의 힘도 상당히 강하죠. 의지할 곳이라고는 묘목밖에 없는 정화네요. 자, 물이 이렇게 강해지다 보니까 해중의 간목은 어떤가요?
다 젖어버렸죠. 그리고 이 감목 큰 나무가 작은 촛불에 던져져 봐야 목다식이 돼버리죠. 불이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나무가 이 많은 물에 잠겨가지고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봤자 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중에 지장간에 있는 감목들은 쓸모가 없어서 오로지 묘목만이 내 편에 있는 사주가 돼서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해진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물이 해수 큰 물이 왼수가 됐네요. 가장 강한 오행으로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그러면은 이 해가 자형살로 잡혔으니까 나한테 왼수 같은 자형살이 됐네요. 그게 이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니까 나왔죠. 왼수 같은 자형살이다. 자, 용신은 묘목이 되겠죠. 운에서도 나무를 받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이 사주팔자가 해의 자형살이 아까 얘기했지만 물기운으로 나한테 상당히 해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해롭냐? 사주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관살이죠. 이게 관이 너무 강하다 보면 관살로 변한다고 그랬죠. 관살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 사주는 수명, 건강이 안 좋습니다. 또 수명도 약하게 되고 이 관이 뭔가요? 또 관제수, 구설수 이걸 뜻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이 자형살로 잡혔기 때문에 관제, 구설수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이 또 뭔가요? 직업이죠. 직업운도 본인이 직업을 질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직업운도 매우 약한 그런 사주 팔자가 됐고 또 이 해에 관이 또 뭔가요? 여자분한테는 이성 배우자가 되죠. 나한테 왼수 같은 이성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면서 이게 형살로 잡혀 있으니까 그러한 행액을 받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렇게 자형살이 있으면 사주 형국을 파괴해서 이 자형살이 만약에 일간에게 또 사주팔자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좋은 형액으로 해가지고 나쁜 살해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하지만 이 앞에 사주하고 이 사주 같이 사주에 흉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자형살은 아주 흉하게 작용하며 그게 재성인지 관성인지 또 식상인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형액이 발생한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